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니로야, 너 뭐하고 있어? 아, 이게 바로 스쿼트라는 거야. 벌써 100개째라고. 야, 너 운동하는 남자였구나. 당연하지. 너도 혹시 스쿼트 해본 적 있니? 나 은이랑 크로스핏 다니는데 나도 거기서 배웠어. 혹시 몇 개 정도 해? 우리는 하루에 한 1000개는 해. 너는? 우리 바로 녹음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치맨 닉입니다. 왜 앞에 고추 안 붙여줘요? 고추 참치맨 닉입니다. 오랜만이라 까먹었어요. 참네. 고참맨. 네,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추워져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시죠. 그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맨손으로 여러분께 찾아오진 않았겠죠. 오늘은 사회 현상으로 토론해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 오랜만이라 기분 좋네요. 뭔가 어색한데? 네, 계속 해볼게요. 네. 오늘 이슈는 운동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됩니다. 왠지 운동 즐기시는 분들만 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패널들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사이렌 돌고 갈 목소리 디디님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내면이 섹시한 여자 내생녀 디디고요. 이번 주 근황은 별거 없고 그냥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 때 그 쭈님 드라마 웹드라마 불어 자막 이제 받았다 해서 그분 만나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지난주부터 업로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유튜브에 별거 없지만 주인공입니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좀 신기했던 게 그때 지난주에 니루님 친구한테 홍보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맞아요. 막 구미가 자기 팔로워 확인할 거다. 지금 71명이다 이랬잖아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진짜 4명이 늘었어. 딱 4명. 근데 이게 홍보인지 뭐 오니가 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로워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좋았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업무 결과물을 홍보하는 디디씨 잘 봤습니다. 홍보라뇨? 그 다음에 은희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비지걸, 콩비지걸 은희입니다. 그쵸, 콩비지죠. 네, 제가 앞에 콩을 붙여서 새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디디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고요. 그쵸. 제가 근황 토크를 하자면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업로드됐던 녹음은 가티랑 전화데이트 했던 거. 근데 그 외에 스튜디오에서 했던 거는 5월달에 했던 고깔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실 오기 전에 약간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네. 와. 끝입니까? 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처음이죠. 네, 처음 처음 그쵸.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니로님 어색하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달려달려 런닝맨 니로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저는 이제 하이큐라는 이제 일본 배구 애니메이션을 정주행을 완료를 했고요. 네,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아서 그 완결이 나 있는 네이버 시리즈를 통해서 만화까지 섭렵을 다 한 상태입니다. 유료 결제해가지고? 네. 와우. 찐팬이다. 정말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만화 보시는 것도 있으세요? 최근에는 하이큐 말고는 보는 게 없어서. 네. 아쉽네. 뭐 얘기하려고? 혹시 뭐 추천? 아니요. 뭐 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혹시 세인츠 영맨이라는 만화 나온다.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처음 들어보는군요.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이게 3명의 근황 다 들어봤고 이제 제 근황도 오랜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PTSD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직도 꿈에 중대장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맞아. 한 달 동안 어디를 갔다 오셨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에 있다 왔어요. 산속에서 뭘 하다 오신 거죠? 산속에서
수많은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걸. 네, 예. 말은 아끼는 걸로. 예, 말은 아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산에서 운동하다 왔습니다. 운동. 뭔가 오늘 주제랑 그렇죠. 잘 맞네요. 예. 스포일러.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들 모두에게 인상 깊은 한 주였고요. 인트로에서 니로님의 숨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오늘 주제가 뭔지 바로 알아채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오늘 뭐 이슈? 아니 뭐가 이슈? 이슈 이슈 있구먼. 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운동에 빠진 밀레니얼입니다. 오, 운동에 빠진 밀레니얼. 예, 그래서 요즘 SNS만 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패널분들은 현실에서도 이러한 SNS에서의 운동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에 빠진 밀레니얼이란 말이 있다는데 이 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쵸, 확실히 제 주변에도 일단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저도 작년에 이제 허리가 아작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PT도 받았었고 진짜 수능 끝나고 막 제 친구들 중에선 복싱 다닌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느끼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사회 이런 변화에 둔감한 편이어서 이 기획 주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뭔가 퍼즐이 딱딱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그런 것 같고. 네, 저도 이번 겨울방학이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에 친구한테 같이 복싱 다니자고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싱 한다니까. 맞아요. 다들 복싱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왠지 모르게 엄마랑 집에서 유튜브로 홈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왜 그런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자꾸 운동 뭔가 그런 목소리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니로님이랑 닉님은 뭐 안 들어도 알 것 같지만 저는 니로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당장 헬스장만 보더라도 이제 제 나이대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똑같은 시간대를 가더라도 그리고 당장에 이제 밖에 이제 좀 뛰러 개천가를 나갔을 때 이제 달리기를 하는 젊은 층의 숫자가 맞아.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게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제 친구들 스토리도 이제 한동안 코로나 엄청 심했을 때 다들 스토리가 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천 걷는 거 맞아요. 그런 거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날 그 인스타 스토리에 약간 점하고 점을 잇는 그 달리는 어플리케이션? 네, 맞아요. 네, 그거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 니로님 사용하시죠? 네, 애용합니다. 그쵸. 애용. 애용까지. 나이키런으로 쓰세요? 네. 그 정확합니까? 아니 사실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분명 꼬불꼬불한 길을 달렸는데 딱 찍고 나면은 일자로 딱 돼서 그러니까. 지도만 보면은 제가 강가 위를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아직 쓰고 있다. 이게 맵도 그려주는 거예요? 예, 추적을 해주더라고요. 신기하다. 이제 위치를 키면 내가 달리는 곳이 어딘지 GPS로 파악을 해줍니다. 속도도 알려주나요? 네, 와. 그렇죠. 닉님은? 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운동을 매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달리기랑 턱걸이랑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 딱 그 체력 검증에 필요한 것만 합니다. 턱걸이 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어떤 상관이? 미션을 그쵸, 미션을 받았거든요. 오니가 저랑 잡아보고 너네가 올해 가기 전에 턱걸이를 한 세트도 아니고 1회만 성공을 해도 애슐리를 데려가겠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오니한테. 근데 지금 뭐 니로도 그렇고 노니도 그렇고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닉님은 뭐 그냥 얻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디나 은희도 한 번 하면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오빠 방에 그 방에 거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걸로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제 전신 몸을 들어올릴 수 운동이라던데. 없어요. 만약에 반동을 쓸 수 있는 것도 조건에 걸려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반동. 약간 이렇게 팔딱팔딱? 이제 올라가기 전에 살짝 점프를 하고 가는 거죠. 오, 점프. 그건 그래 앞에 딱 잘라서 오, 올라가는 것만 편집까지 편집까지. 운이한테 보내가지고 이 섬세한 조작을 통해서. 그쵸. 갑자기 이 얘기로 감사해요. 갑자기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주변 분들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3명 패널 분들 모두가 다 밀레니얼 운동에 빠진 밀레니얼이란 말에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니로님은 이전 에피소드를 제가 들어봤는데 네.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네. 달리기든 헬스장도 다니시나요? 네, 다니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 계신 디디님이나 은희님은 왜 나왔냐 이런. 아닙니다.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두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바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자면 두 분은 운동 자주 하세요? 하신다면 어떤 운동 하시는지? 운동?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이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막 규칙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이 쪘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 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다이어트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저희 엄마가 동생이랑 스쿼시를 한번 배워라.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지 않냐. 그래서 뭐 스쿼시 그 다음에 수영은 했었는데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그런 운동? 그리고 요즘 하는 거는 원래는 제가 맨날 중랑천 걷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네. 진짜 산책용으로 힐링용으로 걸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엄청 뛰는 건 아니지만 좀 조깅 정도? 그 정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도 저는 약간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영도 배우셨어요? 아까 배우기는 배웠죠. 그러니까 배운 거지 제가 할 줄 이게 배운 거랑 능력은 별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셨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보셨어요? 예, 정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은희님은 운동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하는 게 없고요. 제가 유일하게 했던 시기라면 수능 끝나고 그때는 사실 이제 모든 약간 의지를 불태우고 할 시기니까 그죠. 그때 바짝 뭔가 운동을 해보자 해서 헬스장을 다녔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뭘 하셨나요? 거기서 런닝머신을 뛰고 그리고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뭐 자세 같은 거 맞아, 취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폼 롤러에 구르고 맞아, 그리고 맞아. 줌바 댄스도 듣고 그것도 했어요? 그럼요. 아주 활기차게 운동을 했었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줌바 댄스가 뭔가요? 근데 제가 줌바 댄스를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나는 에어로빅틱한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맞아요. 에너지틱한 선생님이 막 구호랑 소리를 치면서 동작을 하면 수강생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 조혜련 씨의 태보 이런 건가요? 약간 달라요. 달라요? 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요, 줌바는 해본 적은 없고요. 봤다. 많이 봤다. 네. 근데 진짜 이게 한 겨울방학 때 가면 헬스장에 스피닝이나 이런데 진짜 맞아요. 막 수능 끝난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저는 스피닝까지는 못했고 그냥 친구랑 끊고 그때 다녔던 기억은 맞아 있어요. 제가 사실 헬스장을 간 적이 인생에서 3번밖에 없어요. 진짜요? 3회인가요? 아니면 3회입니다. 3회예요? 3회 가고. 믿기지 않는 얼마를 피지컬을 갖고 끊어놓고 계신데. 3회를 가신 거죠? 뭐 1개월? 저희 아파트 헬스장이에요. 그냥 아파트 네, 헬스장.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장을 끊으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사실 궁금했는데 무슨 자전거 타고 러닝머신 하고 하는데 얼마가 드나요? 니로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가 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국도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헬스클럽에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권을 끊었을 때 36만 원 밑으로 끊었던 것 같아요. 와, 30만 원 선에서. 비싼 거예요? 싼 거야. 네, 근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은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싼 편에. 왜냐면
PT가 막 50회 하는데 막 80, 70 이러니까. PT는 막 한 번에 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너무 비싸요. 50회, PT 한 10회 막 이 정도에 50 이러니까. PT 받아보신 분들도 계세요 혹시? 디디님 받아보신 것 디디님이 같은데. 받아보셨으니까. 받아보기는 했는데 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받았던 한 해서 한번 그러면. 이거 진짜 궁금했던 건데 유튜브에 그 PT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전문 트레이너 분들이시던데 돈 내고 직접 가서 받는 거랑 유튜브로 하는 거랑 다릅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1대1이면 좋은 게,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몸이 안 좋고 어디가 약한지 뭐 이런 걸 아니까 그냥 그 강도에 맞춰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헬스장을 저랑 제 친구랑 다른 친구 이렇게 셋이 각각 따로따로 PT를 받았었는데 셋한테 시키는 운동도 다 조금씩 다르고 양도 다 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약해가지고 좀 허리에 무리 가는 운동은 최대한 마지막에 뒤로 빼서 배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하고 뭐 약한 부분 힘 없는 데부터 막 키워주는 거 해주시고 했었죠. 그래서 진화하셨나요? 근데 확실히 나중에는 체력이 진짜 좀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체감을 하셨으면. 체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때쯤에 허리가 팍 터져서 그 뒤로는 못했던 게 좀 아쉽죠. 몇 달 하셨나요? 그때 10회 끊어놓고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었지? 이렇게 하고 10회 거의 다 채웠을 때 근데 딱 된 거라. 나머지는 날리신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그냥 와가지고 이제 관장님이 좀 약한 운동 걷기나 뭐 이런 거 거의 위주로 재활처럼 하는 그렇게 나와서 남은 시간은 그렇게 운동해라 해가지고 이제 나가면은 되게 좀 강도 약한 것 좀 시켜주시고 하셨죠. 재활 PT 받으셨던 디디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쵸. 이게 도움이 됐을는지는. 네, 이제 좀 대상을 바꿔서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 니로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니로님은 운동을 왜 하시는지 또 어떤 운동 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일단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좀 체중 관리 면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운동을 맨날 하고 있고요. 운동하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안에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가면 하는 운동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3대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가슴 운동인 벤치프레스, 다리 하체 운동인 스쿼트, 그 다음에 등부터 해서 하체 전신까지 하는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저는 데드리프트는 한번 하고 허리가 터진 적이 있어서 안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나머지 이제 덤벨이나 머신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위별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나눠서 하십니까? 네, 흔히 그 가장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3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분할로. 네. 등 가슴 하체 이렇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이제 등 가슴 하체가 이제 좀 더 이제 세분해서 말하자면 미는 운동, 그다음에 당기는 운동, 그다음 하체 운동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미는 게 가슴, 당기는 게 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내가 그걸 한 건가? 아마 PT 선생님이 맞춰서 해주셨을 거예요. 저 막 그거 막 그런 거 했거든요. 무슨 되게 그 조정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잡아 당기는 거, 막 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막 그런 거 그게 무슨 리프트인가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데 그 이제 조정처럼 당기는 거는 등 운동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그 다리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다리 운동하신 것 같습니다. 네. PT로 다리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진짜 재활센터 하셨군요. 혹시 병원? 이거 올리치유센터를 아니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그 동그란 원통을 올려놓고 발등 같은 데나 그 종아리를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의자 이렇게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그게 또 있어요. 이게 재활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렇게 약간 누운 상태로 의자가 있는데 누운 상태로 이렇게 무슨 판을 밀어요. 다리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무게 끼워가지고
그런 것도 했어요. 재활이 아니에요. 거기에 물리치료 기계만 있으면 재활센터인데. 네네. 하여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니로님의 운동 철학이 혹시 있으십니까? 운동 철학이요? 예. 운동 철학이요. 제가 약간 운동을 하는 이유 약간 이런 관련된 거를 적으시는 건가요?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아니 뭐 운동은 고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인드가 운동은 이벤트가 아니다. 가 제 그겁니다. 운동은 이벤트가 아니다. 헤빗이다. 네. 늘 운동 하는 거. 헤빗이라는 고급 단어가 나왔네요. 난 이벤트가 살아 고급. 이게 운동 이게 이제 나중 주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언제부터 살 빡 빼야겠다 이러면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아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다가 제 철학입니다. 수능 맞습니다. 끝나고 이벤트처럼 했는데. 근데 이 운동은 이벤트다라는 말이 이따가 저희가 좀 토의해볼 만한 주제랑 딱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무슨 주제인지는 잠시 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운동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지 않습니까? 사실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진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처음에는. 예, 그래서 패널들의 다이어트 경험담이나 방법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론. 예. 일단은 또 저부터. 네. 네, 저는 그 다이어트를 처음 했던 건 이제 중학교 3학년 전에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그때 수학여행을 뭐 수영장으로 간다 이 얘기가 돌아가지고 중간고사 끝나고 수학여행 전까지 딱 한 달 빡세게 8kg를 빼고 이렇게 갔었는데 한 달 8kg. 한 달 8kg를 빼고 갔다 전 천천히 5kg를 더 뺐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가면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뺐을 땐 어떻게 뺐냐면 그 마일리 사이러스 그 허벅지 막 6단계 운동 그런 거 했었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좀 바꿨던 게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바나나만 먹고 점심은 제가 그거였어요. 급식 당번. 그래서 제가 제 밥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양을. 그래서 되게 조금만 퍼서 먹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 먹고 하니까 그냥 바나나로만 끼니를 때우기에는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나나 대신에 그때는 단백질 쉐이크로 바꿔가지고 먹었던 것 같고 대학 와서는 폼롤러를 그냥 노폐물 같은 거, 그 림프절 이렇게 자극해주면 분해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촌 언니가 그걸 추천을 해줘가지고 저희 집에 그걸 샀는데 생각보다 폼롤러가 살이 저는 좀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폼롤러로 해가지고 살 빼기도 했었어요. 폼롤러로 살이 빠져요?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물론 밥 먹는 양도 줄이고 조금씩 걷고 막 다른 운동도 하긴 했지만 근데 폼롤러 해가지고 그때 또 일주일에 한 3kg인가? 그렇게 뺐었어요. 폼롤러로 뭘 하셨나요? 폼롤러 진짜 그냥 자극. 근데 진짜 힘들이지 않는 운동인데 살 빠지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차라리 이게 힘든 것보다 아픈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폼롤러로 살을 뺀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희 사촌 언니도 그렇게 해서 뺐었어요. 은희님은 혹시 뭐 경험담이나 방법론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능이 끝나고 살을 확 뺐었는데 저는 사실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운동보다도 먹는 양 조절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거를 조금 많이 못해서 운동은 약간 의지박약으로 잘하지 못했고 차라리 난 굶겠다 이런 마인드로 그때 진짜 조금 먹었어요. 약간 일단 단기간 정도 한 5일? 7일 정도 약간 즙 같은 것만 마시면서 한 번에 한 살을 한 3kg 정도 쭉 빼놓으면 이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많이 안 먹게 되는.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이 양도 줄어 있으니까. 맞아요. 위도 좀 줄이고 그렇게 저는 먹는 양 조절을 위주로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며칠 가시나요? 그래도 저는 그때 빼서 그래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단하다. 먹는 거를 조절을 하면서. 근데 제가 워낙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먹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적정량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 그 고등학생 때보다는 살이 안 찌더라고요.
살을 빼려면 즙을 마셔라. 즙. 네, 예. 맞아. 액체가 좀 괜찮은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액체를 마셔라. 포만감도 금방 드니까. 포만감도 든다. 잘 들어봤습니다. 니로님은 있습니까? 경험담, 방법. 방법론은 이제 저도 그 식단 조절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식단 조절했을 때가 훨씬 효과도 좋기도 했고 저는 그냥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니까. 계산하는 거는 어플? 이제 어플 같은 것도 있고 최대한 내가 표시 이제 뭐 하나 먹을 때도 표시돼 있는 거 꼭 영양표 이런 거 확인하고 보고 먹고 영양표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고요. 그냥 딱 칼로리 그냥 정도만 칼로리만 하자 했는데 이게 그 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할 수 없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게 칼로리 딱 숫자만 하루에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빼야 되니까 1,500만 하루에 먹겠다. 그러면은 대충 하루 동안 식단을 정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위주하고 근데 유지하겠다 싶으면은 뭐 1,800에서 2,000을 맞춰야겠다. 그냥 정확하게 맞추진 않고 이 정도 언저리만 유지하자 해서 식단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식단 사진보다는 건강보다도 그냥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자기 네. 만족 유지 이런 거. 네,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매일 아침 보이는 나의 와일드한 턱선을 보면서 오늘도 1,500만 먹어야겠다. 그런 거 턱선이 약간 뭉툭해진 것 같은데 너무 이러면. 나르시즘 같은 거.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식단 할 때 제 기초 대사량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기초 대사량보다만 적게 먹으면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질까요? 이게 살이 빠지는 거는 맞고요. 근데 제가 그 장담 못하는 건 살이 빠지는 건지 수분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맞아. 몸에 있는 근육이 빠지는 건지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왜냐면 양만 적게 먹으면 진짜 힘이 빠져요. 네, 제가 맞아요. 일단 이번 달에 식단 때문에 양이 거의 평소 먹는 거에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진짜 절실히 느끼는 건데 안 먹으면 빠지고 힘이 없고. 그리고 아까 니로님이 칼로리 계산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좀 힘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즘 그 건강 도시락이 엄청 잘 나와요. 냉동 도시락. 근데 그것도 이제 칼로리 다 맞춰서 이제 소시지 같은 것도 그냥 닭가슴살로 만든 맞아요. 고기 이런 걸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제 대학 와서는 단백질 쉐이크만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알바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내가 해먹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거를 좀 사가지고 그걸로 식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괜찮더라고.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닉님의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살 엄청 맞아요. 빼셨잖아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헬스장을 안 간다는 걸 좀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지금 보고 3회 있는데. 간 사람 맞냐고요. 이게 해명해. 해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운동량은 1년간 변함이 없었고요. 얼마나 하는데요? 그냥 횟수로만 얘기를 할게요. 네. 네. 뭐 세트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냥 팔굽혀펴기는 하루에 매일 100개 그리고 턱걸이는 하루에 50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80개, 90개까지도 했고 와.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그냥 체력 측정할 때처럼 2분에 86개만 채우자 해서 86개 2분에 86개 그리고 달리기는 그냥 하루에 5km 근데 격일로 합니다. 근데 대박.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도 사실 한 6개월 전에는 운동한 거에 한 3-4배를 먹었어요. 저는 먹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살면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다? 절반 줄였어요. 라면은 아예 다 끊고 지금 반년째 라면을 안 먹고 있는데 운동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사량만 줄이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힘은 안 빠지나요? 힘은 안 빠집니다. 진짜요? 계속 네. 이걸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을?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힘이 좀 줄어들어. 적응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닉님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한동안 그러니까요. 그때 언제였지? 그때 한 달 만인가 봤는데 여기가 반쪽이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막 한 5kg 뺐을 때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몰라요. 지금도 몸무게를 안 재봐서. 역시 눈바디가 짱이다. 그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얘기였나요? 그럼 아까 거울 보면서 내 턱선 그니까. 그게 본인 얘기였군요. 이게 이렇게 흐를 줄 몰랐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은희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제가 살을 빼기로 결심했던 게 네. 한강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꽁이랑 네. 은이랑 저랑 사진 찍었는데 그 네. 사진 보고 이제 진짜요? 아, 셀카 보고요? 예. 진짜요? 그때? 마스크가 너무 꽉 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광대가 살짝 살티 나오고. 살티 나오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웃겨.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살 빼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운동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벨 이코노미란 말이 요즘 뜨고 있다고 해요. 아십니까? 이 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피트니스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KB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운동 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려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명된 현상이라고 하죠. 네, 확실히 이전에는 이제 운동이 보통 중년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 요즘에는 이제 저희 나이대 분들이 전혀 뒤지지 않거나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레니얼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새롭게 뜨는 운동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유행으로 아예 자리 잡은 운동 등이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홈트는 아예 그냥 트렌드가 된 것 같고 약간 기본 소양 느낌. 기본 소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역시 이벤트가 아니라 헤비신 사람한테는 홈트는 기본 소양. 그다음에 요즘은 그 여자분들은 필라테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필라테스.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요가 필라테스. 그 필라테스랑 요가랑 뭐가 달라요? 이게 필라테스 막 기구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기구를 좀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긴 얘기 들어보면 뭐 갈비뼈를 열었다가 뭐 척추를 닫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처음 가는 사람이 대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뭐 갈비뼈를 여는 거고 척추를 닫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척추를 닫아요? 몰라, 그런 표현을 한대요. 어디를 열고 어디를 닫으라는데 그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케이, 좋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홈트 같은 건 진짜 거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유행이었죠. 맞아요. 그 땅크 부부였나? 그거를 시작으로 막 퍼지고 맞아요. 맞아. 저도 땅크 부부 네. 봤거든요. 저도요. 이 얘기 하다가 한 10분 흐를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슈타임을 통해 운동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슈타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슈 타임. 네, 오늘의 이슈타임 첫 번째 질문. 사실상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운동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운동을? 네, 근데 이 질문을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며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사실 따져보면 다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우리 패널분들이 각자 한 입장 선택하셔서 자기 생각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입장을 정하셨나요? 저는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저도 자기 만족. 니로님은? 저는 아까 앞에서는 자기 만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에서 오는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후자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도 결국에는 후자인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완전한 경계를 나눌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그러면 두 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 얘기를 그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희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충분히 마른 친구들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솔직히 남들 눈에 봤을 때 마르고 충분히 지금도 예쁘고 멋있는데도 운동을 한다는 건 결국에 자기 만족인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걸 채우고 싶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보여주자고 그런 외적인 동기로 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맞아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찐 필요성을 느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자기 만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 어떤 내면에 어떤 우러나오는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진을 보지 않았더라면 움직이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영원히 0.1톤 돼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실 저는
단어를 좀 더 고치면 나의 건강과 혈관을 위해서 운동한다. 혈관을 위해서. 100세 인생.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파 분들은? 니로님부터 들어볼까요? 이게 남들에게 이게 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남한테서 어떻게 보여지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이 좀 그런 거에서 오는 만족감이 크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닐까. 네, 운동하시는데 주변에서 턱선이 날카로우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은 아니야. 그냥 뭐 한번 만져보고 아니야 이러면서 종이장 한번 휴즈가 왜 찢기지 막 이러면서 각도기 한번 재보고 막 그러는 거지. 네,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턱을 위해서 운동하신다. 턱을 위해서. 잘 들었습니다. 턱이 되게 날렵하세요. 진짜. 그런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턱을 만지시고 계시는데. 베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디디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완전한 경계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본인 만족을 위해 나중에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는 본인 만족을 위해 시작했다가 타인의 시선에 약간 갇혀서 그게 강박이 돼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자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경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수학여행 때문에 다이어트 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타인 시선 의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더해서 5kg를 더 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빠지는 게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예쁜 옷 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뺐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경계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것도 이 본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너 살 빠지니까 너 얼굴이 달라졌어. 야, 너 이 옷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라고 더 운동을 하지만 실은 그런 의식도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후자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완전한 경계를. 사실 운동하고 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남들이 칭찬해 줄 때 그것만큼 좋은 감정이 없죠. 그죠. 맞아. 진짜 웃긴 게 제가 사실 그 5kg 더 뺀 것도 딱 수학여행 갈 때까지는 애들이 그냥 살 빠졌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수학여행 갔다고 다음 주부터 다른 반 친구들도 디디야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수학여행 때문에 살을 뺐는데 갔다 오니까 빠졌다고 이러는 거야. 약간 그러면서 막 더 뺐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몫하지 않았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디 프로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유행도 유행인데 파고들면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죠. 뉴스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오히려 거식증, 폭식증 아니면 심한 요요 현상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나의 절친이 극단적인 운동량과 식단 조절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한다고 하면 말릴 것인가 아니면 추천할 것인가 입니다. 다들 진지해 주셨는데 저 먼저 얘기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를 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이게 앞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이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몸에 정점을 찍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친구가 그런 정점을 위해서 그것도 단기간에 쫙 본인을 땡겨서 한다. 그거는 운동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고 앞에서 그리고 이게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라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운동을 평소 안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정점을 본인의 원래 모습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 리즈를 내 평소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강박이라든가 이제 집착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이 바디 프로필이 아까 니로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을 이벤트로 하는 거에 딱 그 대명사 같아요. 그렇죠. 맞아. 니로님이 핵심을 되게 잘 짚어주세요. 역시 운동이 헤비신 사람. 운동이 헤비신 사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응원은 하는데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전 이벤트성으로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만족감이 본인 스스로가 있다면 그쵸. 응원을 하는데 근데 조건이 이게 아무리 본인의 선택일지라도 그게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수순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뜯어 말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바디 프로필 자체가 사실 건강한 나의 모습, 나의 신체를 사진이라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진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한 몸을 찍기 위해서 내 건강한 몸을 망친다? 이건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디 프로필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과시 시대가 된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프로필 사진 막 인스타에 올리고 하니까 아 나도 해야겠다. 약간 그런 거? 그런 걸 하면서 사실 남들이 그런 걸 한다 그래서 내가 안 했을 때 도태되거나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근데 그걸 스스로 도전하지 않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요거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좀 뜯어 말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뭔가 현재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탈피하고자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갑자기 자신을 바꾸려 한다면 저는 말릴 거예요. 근데 친구의 직업이 트레이너나 운동선수다. 어쩔 수 없죠. 먹고 살려면 그건 해야지. 예, 명함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몇 회 우승. 몇 회 우승 막 이렇게 막 한번 플러던 벗고 막 찍은 것도 하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제 친구가 만약 안 좋은 상황을 탈피하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하겠다면 저는 그냥 말리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너가 영양 결핍 상태든 아니면 지금 상태든 그냥 똑같이 내 친구다. 와 이건 진짜 근데 감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릴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다 약간 말린다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추천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딱히 뭐 친구가 한다는데 막 말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2019년에 고등학교 동창이 인스타에 인생에 한 번뿐인 20살 하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자인데. 근데 저는 저라면 절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거를 저 친구는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동경, 뭐 존경, 그리고 뭐 대리만족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오히려 막 50대나 너무 운동을 격하게 하기가 힘들 때 하기보다는 20대에 체력 괜찮을 때, 몸 뭐 성하지 않을 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몸 성하지 않을 때 하면 좋다고요? 몸 성할 좋은 때. 친구. 성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일리가 있네요. 사실 지금이 제일 적합한 나이긴 하니까. 초반에 펄펄할 때. 예. 몸이 성하지 않을 때 친구에게 바디 프로필 추천하면 친구야 미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이죠. 그렇죠. 네. 건강이죠. 이게 사실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육체 미만을 강조하다가 가끔 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넓은 광배, 숨막히는 대퇴의 사두근, 여심을 흔드는 와일드한 턱선 다 중요한데 여러분의 장기와 신진대사도 신경 써 가면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죽이는 자기관리는 금물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슈타임까지 마무리하고 이슈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다들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일단은 니로님부터 그럼 들어볼까요? 네. 뭐 운동에 관련돼서 주제가 운동이다 보니까 좀 저도 오랜만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주변에서 운동 얘기하면은 쟤 또 운동 얘기하네.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질타를 받으셨나요? 네, 너니까 하지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오늘 좀 자유롭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은희님은요? 저도 오랜만에 녹음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운동이라는 주제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DJ님께서 질문도 잘 해주시고 해서 맞아. 잘 했던 것 같고 닉이랑 니로랑 디디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겠구나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배웠군요. 재활 폼롤러로 살 빼는 거는 꿀팁이었어요. 진짜. 그쵸. 예, 재활하셨던 디디님. 네, 재활했던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제가
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요즘 홈트가 또 워낙 또 코로나 시국에 하나의 트렌드로 완전 자리 잡았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했던 게 내가 기획해놓고 내가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또 당금 이렇게 정말 각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난 내가 혹시라도 되게 얕은 지식으로 뭔가 얘기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은희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군요 라고 반응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 네 이런 주제로도 당금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전 정말 오늘 재밌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소감도 짧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할 시간이 5분 줄어들었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패널로 해서 좋아. 예, 어떻게 하면 와일드한 턱선을 가질 수 있을까 토의도 한번 해보고 제가 못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싶었지만 많이 얘기하진 못했고 대신에 다른 패널분들의 얘기 들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진행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예약하신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라고 팻말이 붙어있어요. 네. 나가야 됩니다. 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이슈 때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폭염을 버티면 시원한 가을이 오고 강추위를 버티다 보면 따스한 봄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삶이 언제나 무더위나 한파라고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당장 내일도 불안해서 각박하니 뭐라도 해보고자 언제나 폭염과 혹하기인 내 처지를 건강하게 잊어보고자 각자 다른 이유들로 운동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다들 결국엔 가을처럼 속이 뻥 뚫리기도 하고 봄처럼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무더위와 한파를 이겨낼 때 운동만 한 게 없죠. 당장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내 모습에 변화가 필요할 때 운동으로 자신을 전환해 봅시다. 여러분의 힘든 계절은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아부, DJ의 닉, 패널의 디디, 리로, 은희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건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